안녕하세요. 수능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국어 선택 과목 중 화작 부분의 공부법, 공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작은 바뀐 11문제짜리 수능을 기준으로 빠르면 8, 9분, 대부분 10분 정도, 그리고 정말 늦더라도 12분 이내로는 모두가 풀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서와 문학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화작 공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문학을 푸는데 40분, 화작에서 14분 걸리는 학생이 독서에서 3분 줄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화작에서 3분 줄이기가 쉬울까요? 99%의 확률로 화작에서 줄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화작에서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많이 하지 않아서입니다. 화작 파트의 특성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화작 지문은 비문학 지문과는 다르게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가깝습니다. 또한 매번 나오는 지문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지문의 종류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이 두 부분이 화작 공부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화작 지문은 정보들의 단순한 나열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글을 잘 읽는 방법은 없습니다. 1등급을 데려오나 3등급을 데려오나 사실상 지문 독해에서는 그닥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빨라져야 하는 것은 지문을 읽은 후 문제를 풀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화작 파트는 과거부터 꾸준히 기출된 파트이고 시험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나오는 것들이 뻔합니다. 첫 번째 지문은 주로 강연, 발표 지문이 나오고 첫 번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는 강연자 또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발표 내용 일치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청중의 반응 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무슨 학생들이 맨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모둠 활동을 위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둠 활동은 대부분이 글쓰기죠. 이런 지문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줄을 쳐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나 아니면 가의 내용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거나 아니면 보기를 주고 자료 활용 계획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글쓰기 전략 혹은 글에 빈칸을 뚫어 넣은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글에 빈칸을 알맞게 채워넣은 것을 물어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문에서는 주로 특정 글을 작성하기 위한 어떤 학생의 메모를 준 다음 특정 글에 초고를 줍니다. 문제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글쓰기에 반영된 것은 혹은 글을 고쳐 쓰는 문제 혹은 자료를 주고 난 다음 정보 활용 방식을 물어봅니다. 화작 파트에서 텍스트로 적히는 내용은 달라져도 그 형식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어떤 것들을 평가원이 물어보는지 그 형식을 학습하고 형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작 파트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표에 적어놓았던 기본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021학년도 9월 모평 지문을 통해 살펴보면 세 번째 장문 지문에 학생의 메모가 주어진 다음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업을 하지 않은 학생은 이걸 읽으면서 아, 문제로 이게 나오겠구나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위에 공부를 해놓은 학생이라면 이걸 읽음과 동시에 나를 읽으면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반영된 것들 혹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글을 읽으면서 체크해 놔야겠구나 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 지문을 전부 읽었을 때 첫 번째 학생은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종이를 펄럭거리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하지만 두 번째 학생은 이미 8번 문제를 거의 푼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화작을 하지 않은 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들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개념 수업을 통해서 달달 외운 것이 아니라 혼자 매일 2개씩 평가원 화작을 아침 식사 마냥 풀어 제끼고 수능 때까지 매일 1개씩 사설 혹은 기출 혹은 교육청 화작을 풀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분들 혹은 본인이 과외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화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화작도 강의를 꼭 들어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화작이 시간을 줄이기 매우 좋은 공부를 꼭 해야 하는 과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공부를 굳이 강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작 부문에서 이 정도의 유형 정리와 평가원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정리는 굳이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화작 공부할 때의
방향성 정도, 중요 포인트 몇 개 정도만 잡아주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 화작 능력 지표에서 연습 부분을 이렇게 크게 적어 놓은 이유도 혼자 많이 풀면서 이러한 것들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수십 강짜리 화작 강의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고 기출을 분석하여 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애초에 글을 읽을 때부터 문제풀이에 최적화되게 글을 읽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 작업과 동시에 매일매일 화작 지문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씩 꾸준히 풀어주신다면 화작 10분 컷을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꿀팁을 좀 드리자면 사설업체에서는 화작 문제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1일 1화작 하기에는 수능 때까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과 교육청 기출 그리고 사설 문제들을 수능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풀면 다시 평가원을 풀 때쯤에는 이 평가원을 푼 기억이 증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수험생이라면 하루의 시작을 화작과 함께 하세요.